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또 최후 진술에서 관련 내용을 좀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자료 화면 준비돼 있으면 이화영 전 부지사 최후 진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원구치소에 1년 7개월째 네. 수감 중에 있고 이 수감 과정에서 사실 이 대북송금 사건 이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예, 이 사건에 연루돼서 지금 계속 이제 영화의 몸이 돼서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검찰 구형은 15년에 벌금 10억에 추징금이 3억여 원.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후 이 사건이 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좀 전망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대북송금은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대북송금은 무죄다. 예, 네. 무죄인데 네. 여기서 불안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 아까 얘기했듯이 6월 30일 피신해서 19년 7월 29일로 보고일자를 특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지사님의 워딩은 네. 검찰이 박상현 검사가 하도 날짜와 시간을 특정해달라고 하니 내가 날짜 시간까지 특정해주면 정말 이재명 대표가에게 사달이 나겠다. 근데 검사가 지금 저러고 있고 10회에 걸쳐서 계속 말려 들어가서 조금씩 더 얘기하고 더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더 이상 바꿔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한희 변호사를 따로 만나서 이한희 변호사한테 그때쯤 이재명 대표의 일정이 검색되는 기사가 있으면 검색해달라. 그래서 그때 뭐 여의도 어디에서 뭐 모두바라는 검색이 있어서 네. 이날로 내가 얘기하고 나중에 이걸 알리바리로 해서 뒤집으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다는 거예요. 네. 이후에 수원지검의 얘기는 뭐냐면 네. 그냥 이화영이 진술을 하는데 딱 그날 그 시간을 특정을 했다는 거예요. 딱 특정을 해서 이한희 변호사가 옆에서 신기해서 어떻게 그때를 다 기억하지? 몇 년 전인데 해서 그 날짜로 이재명을 검색했더니 그날 같은 시간에 다른 스케줄이 뜨길래 네. 부지사님한테 이렇게 다른 스케줄이 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하니 네. 부지사님이 괜찮아요. 나중에 바로 잡으면 돼요. 라고 갔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수원지검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보고를 했다라는 게 핵심이다. 네. 그리고 해당 일자는 이화영이 착각한 거다. 요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화영은 네. 그 날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둔 건데 수원지검은 그게 안전장치가 아니라 오래된 일이라 날짜를 착각한 거다. 기억이 안 나서 뭐 혼란. 그러니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를 했다라는 게 중요하다. 네. 요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논리가 네네. 수원지검의 이러한 논리가 재판부에 먹힌다고 하면 네. 자칫하면 대북송금도 유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 하나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진술이니까.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부지사고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지사였는데 대북 송금을 하면서 8만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보내면서 어떻게 지사한테 보고하지 않았겠냐. 상식적으로 당연히 보고했을 것이다라는 게 일반인의 어떤 추론인 것인데 실제로 그런 사실은 없었지만 보고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지목한 검찰이 이런 식으로 논리 구성을 해서 재판부에 냈을 때 재판부가 설득이 되면. 근데 평범한 제가 들어도 저는 판사도 아니지만 설득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재판부가. 근데 이제 보고했다라는 게 가지는 기능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기도 대납, 그리고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자체를 부지사님은 부인을 합니다. 네. 부인을 하는데 네.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보고한 거잖아요. 그리고 보고를 했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도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논리 구조가 인정이 돼버리면 네. 대북송금한 게 팩트가 되기 때문에 이화영은 유죄가 나오고 동시에 이재명도 알고 있었으니 공범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검찰이 계속해서 이화영이 그 날짜로 주장을 했고 이한이는 옆에서 검색해서 아니길래 이거 아닌데요라고 하니까 이화영이 나중에 바로 잡을게요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바로 잡을게요라고 했다라는 진술은 네. 뭐가 되냐면 네. 보고한 건 핵심이고 7월 29일이 잘못된 건데 이화영이 그거를 지금 바로 잡지 않고 나중에 바로 잡겠다. 날짜가 헷갈렸다라는 논리잖아요.
그래서 자칫 이게 재판부에 설득이 돼버리면 대북 송금도 유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증거인멸 교사인데 저희 측 주장은 이게 이화영의 카드 사용 내용을 증거인멸한 게 아니라 김성태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한 거다라는 거예요. 라는 거고, 여러 가지 자료도 나옵니다. 폐기했다는 하드디스크가 그 구매 신청 날짜가 이화영이 증거인멸 교사한 날짜 이전이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카드 사용 부분인데, 카드 사용 부분은 쌍방울 사회이사로 있을 때 카드 사용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부지사 킨텍스 사장으로 있을 때 카드 사용 내용인데,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은 해당 기간의 카드는 내가 받은 카드가 아니다. 문모 씨가 받은 카드고, 문모 씨도 민주당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쌍방울이 대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문모 씨를 영입하고 문모 씨에게 준 카드다. 그러니까 이거는 쌍방울이 직접 문모 씨한테 준 거지. 그러니까 쌍방울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준 카드를 그게 문모 씨에게 간 것은 아니다. 여기 관련해서 방영철의 초기 진술도 내가 문모 씨한테 직접 줬다라고 진술을 해요. 근데 나중에 진술이 다시 바뀌어요. 이화영한테 줬다라고 바뀌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근데 문모 씨와 이화영 부지사가 상당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가까운 관계인데, 이제 뭐 검찰에서는 계속 이 둘을 거의 불륜 관계로 몰아가고 있는데, 검찰이 직접 제출한 증거에 따라서도 그때 즈음에서 최근 1년 동안 둘 간의 전화 통화 내역이 없어요. 그렇군요. 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번 쌍방울 사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은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처럼 후대의 이화영 대북 송금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거다, 이런 입장을 최우진술에서 밝혔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어떻게 그 후대에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지금까지 좀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저도 두려워서 핸드폰도 아이폰을 바꾸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웬만한 자료는 다 삭제하고, 제가 그 경차 레일을 타고 다니는데요. 이 차를 좀 중형차로 바꿔야 되나? 뭐 어떤 그 생명의 위협 같은 걸 느끼신 거예요? 그러한 조짐은 없었습니다. 조짐은 없었지만, 일종의 자기 검열. 검찰이랑 사실상 전면전을 하고 있고, 김성태는 조폭 출신이고 전국구 조폭 출신이라고 하고, 그러니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니 부지사님은 오죽하셨겠어요. 이런 정도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상 검찰이 이미 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으니 쿠데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 이후 미래 권력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작전을 벌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미래 권력에 대한 쿠데타였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견줄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후대에 밝혀지지 않을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조사하고 수사하고 저항해서 밝혀져야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만간 이거는 이화영, 이재명의 대북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실은 어떻게 싸우느냐, 굉장히 좀 중요한 위기의 상황에 와 있다라는 말씀 좀 주신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무려 12분이나 지나가지고 저희가 더 좋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한테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이요? 저는 사실 민주당 소속 경기도 의원입니다. 민주당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광역 의원 나부랑이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부담되지만, 그동안 민주당한테 정말 섭섭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참 일개 변호사,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할 정도로 참 힘들게 싸워왔고, 부지사님은 더더욱 힘들게 싸워왔고, 그런데 저는 이제 와서 최근 며칠에 와서야 정말 안심이 돼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언론도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니 그런데 민주당이 좀 진작 그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네. 지금도 두려운 건 민주당이 지금 오늘도 뭐 대검 항의 방문 가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 네. 미안한 얘기지만 가서 이렇게 퍼포먼스 한번 하고 그냥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너무 섭섭하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결기가 끝까지 가야 된다. 민주당이 아니고서는 네. 민주당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세력이 네. 물론 다수의 양심 있는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조직화된 세력은 민주당밖에 없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이 사건 취재한 지 오래됐잖아요. 제가 이 사건 취재할 때 민주당 관계자들 저도 이제야 말하면 이화영 얘기 우리한테 하지 마라. 자꾸 묻지 마라. 예,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취재하는 것 자체를 엄청 힘들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인들이 이제 다수당이 됐고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일 열심히 하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나서서 이름만 내세우고 내가 민주당 국회의원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답게 일을 좀 똑바로 해라. 예, 저는 그런 국민의 명령을 민주당이 제대로 수행하는지 워치독으로서 계속 감시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광민 변호사님 정말 애쓰시는 거 제가 알거든요. 진짜 열심히 진짜 성실하게 예, 일하고 계시는데 민주당에게 많이 섭섭했다라는 그 말씀이 제가 어떤 건지 예, 너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가지고 예, 비겁하면 안 됩니다. 예, 비겁하면 안 되죠. 예, 사건 앞에 비겁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 그동안 민주당이 그런 면이 많았죠. 아니, 저는 있었다고 하려고 했는데 예, 우리 변호사님 많았다고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건의 실체,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 누구 편들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의 실체가 뭐냐. 대북 송금을 정말 한 거냐. 예, 이재명 방북 대가로 정말 돈을 북한에 보낸 거냐. 그게 무슨 돈이었냐. 그 과정에서 이화영은 어떤 역할을 했고 쌍방울의 김성태는 무슨 짓을 했으며 검찰은 어떤 주체였냐.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드립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또 화가 나가지고. 자,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저희 계속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김광민 변호사님 뭐 계속 중간중간 소식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찰에도 반론권을 드리겠습니다.